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 리뷰 2탄을 준비했어요. 저번 영상에 올리지 않은 파운데이션 위주로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맥, 나스, 아르마니에서 일을 했었고 화장품 중에서 베이스 제품 특히 파운데이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 피부 타입은 복합성이고 T존 위주로 기름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편이고요. 겨울이 되면 살짝 건조함을 느끼는 그 정도의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을 선호했었지만 30대가 넘고 나서는 촉촉한 파운데이션, 건성용 파운데이션도 약간 피부를 봐가면서 섞어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영상은 광고나 협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대한 솔직하게 장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커버력 없는 파데부터 커버력 좋은 파데 순서대로 준비를 했고요. 커버력 없는 파데 같은 경우는 커버력이 굉장히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그 순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소개드릴 파운데이션은 바로 바비브라운의 파우더 파운데이션이에요. 바비브라운 파우더 파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묽은 제형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리퀴드 파데 제형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손에다 짜보면 질질 흐르는 그런 제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라주면은 굉장히 픽싱력? 얼굴에 세팅이 되게 잘 되고 고정이 잘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예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써본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묻어남이 없던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또한 땀과 유분에 강해서 여름에 쓰시기에 굉장히 좋고 또 지성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파데라고 생각이 되고 커버력 같은 경우는 제가 1번으로 뽑았을 만큼 굉장히 커버력이 없는 편이에요. 레이어 시켜서 커버력을 쌓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레이어를 시켜보려고 했을 때 좀 노력이 필요했고 그냥 이 파운데이션 만들어진 자체는 얇은 파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매트 파데 치고 제형이 되게 물 흐르는 듯한 처음에 그런 제형이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괜찮게 바를 수 있었고 손으로 이렇게 발랐을 때도 굉장히 예쁜 파운데이션이었어요. 파우더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모공도 예쁘게 메워지는 편인데 단지 좀 눈여겨보실, 주의하실 그런 점들이 있다면 커버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커버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컨실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고 그리고 트러블 짜고 나서 약간 각질이 올라온 그 부위에 그 각질을 잠재워주면서 올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못 받았고 좀 각질이 이렇게 부각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지성이시고 복합성이시고 묻는 거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얇게 내 피부처럼 사용하시기에 좋은 파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매트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지속력 되게 좋은 편이었고요. 다크닝 같은 경우는 저는 살짝 느꼈었기 때문에 여러분 테스트 하실 때 반톤이나 한 톤 더 밝게 구매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두 번째 파운데이션은 짠! 샤넬의 레베주 파운데이션이에요. 최근에 리뉴얼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형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조금 더 촉촉한 그런 파운데이션 제형으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올드 버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레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샤넬에서 유명한 이 레베주 쿠션이 있죠. 보통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하게 가는데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었어요. 레베주 쿠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제형으로 광이 되게 잘 나고 수분광을 정말 폭탄 터트리는 듯이 되게 예쁘게 표현해주는 아이, 지속력은 별로 없지만 자연스러운 광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최적화된 그런 파데라면 이 레베주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얇은 건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촉촉한 그런 세럼 파데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딱 바르시면 되게 세미 매트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 파데예요. 하지만 제형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매트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또 피부가 투명하게 비치는 그런 파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부 표현을 되게 광나게 오일리하게 해주시면 충분히 촉촉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파데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렇게 손에 짰을 때도 막 흘러내리는 그런 제형보다는 약간 크리미한 이런 제형이고 이렇게 문질러주다 보면은 약간의 세팅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샤넬의 다른 라인보다 레베주 라인이 조금 더 화사하게 예쁜 색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색상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편이에요. 되게 얇고 피부가 비치기 때문에 커버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세미매트하기 때문에 지속력이 꽤 괜찮았던 편이고 무너짐도 얇은 파데라 그런지 굉장히 예쁘게 무너지더라고요. 다크닝도 없는 편이었고 피부 표현도 되게 예뻤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잘 쓰다가 이따 설명드릴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이 나오고 좀 밀리긴 했지만 얘가 커버력이 좀 더 좋고 뭔가 사용하기 좀 더 편해서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나오고 나서는 손이 잘 안 갔던 파데 중에 하나인데 얇은 거 좋아하시고 드러내는 광보다는 약간 윤광 그리고 촉촉함보다는 좀 지속력이 더 중요하신 여러분들께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파데입니다.
세 번째 파운데이션은 메이크업 포에버의 리부트 파운데이션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딱 써보자마자 에스티 로더 퓨처리스트랑 바비 세럼 파데를 겨냥했구나, 딱 그런 느낌이 들만한 되게 피부 표현 예쁘고 광나고 촉촉한 그런 파데예요. 얘가 처음 나왔을 때 키워드가 소생 파데, 케어 파운데이션 요런 이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하나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얼굴 스파 갔다 온 듯이 되게 예쁜 광이 나는 그런 파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짜보면 정말 줄줄 흐르고 진짜 이렇게 만져보면 퓨처리스트보다 바비 세럼보다 되게 촉촉해요. 축축해요. 그래서 수분감이 되게 많이 들어간 파데구나 라는 걸 바로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맨 얼굴에, 진짜 푸석푸석한 맨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 리부트랑 퓨처리스트랑 세럼을 비교를 해봤어요. 각각 발라서. 근데 그 세 개 중에 리부트가 가장 광이 많이 나더라고요. 가장 뭔가 수분감이 많아서 그런지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반응은 가장 광이 많이 살고 제일 촉촉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발려졌습니다. 대신에 제일 떨어졌던 느낌은 그 세 개 중에 약간 밀착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굴 위에 올려진 느낌이어서 스펀지로 좀 두드려줘야지 이게 약간 밀착이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으로 발려졌습니다. 뭔가 퓨처리스트나 특히 세럼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얼굴에 이렇게 쑥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얼굴 위에 좀 더 코팅되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복합성이기 때문에 밀착도 스펀지로 많이 두드려주고 꼭 파우더를 써야 됐던 파데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극건성이시라면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실 만한 그런 파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 촉촉한 파데, 퓨처리스트도 그렇고 세럼도 그렇고 저한테는 다 이제 저는 원래 기름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피부이기 때문에 다크닝이 살짝씩은 있어요. 근데 이건 제 피부가 약간 기름이 올라오는 피부여서 그럴 수 있고 또 건성분들한테는 또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버력은 거의 없는 편인데 그래도 뭐 붉은기나 이런 거는 저는 잘 가려졌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광이 많이 나는 촉촉한 파데인데 커버력까지 두꺼워버리면 무너짐이 되게 예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얇은 파데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특이했던 점은 제가 Y218번을 샀거든요. 메포에서 저는 Y218번을 많이 구매하는 편인데 다른 메포 파데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붉은기가 강하게 핑크 기운이 강하게 들어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겔랑 란제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얘도 되게 얇고 겔랑에서 얇고 촉촉한 파운데이션으로 유명한데 제가 이제 다른 촉촉한 파운데이션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맨 얼굴에 발랐을 때 픽싱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촉촉한 파데 아닌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바르자마자 싹 세팅이 되고 싹 굳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겔랑 자체가 커버력 좋고 약간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 잘 만들기 때문에 겔랑 자체에서는 좀 얇고 자연스러운 파데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다른 촉촉한 파데들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세미 매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속력도 되게 좋았고 그 굳는 픽싱력 때문에 약간 레이어도 잘 되는 편이었고 스펀지로 얹을 때 약간 커버도 조금 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자연스럽고 커버력 없는 파운데이션이긴 하지만 다른 얇은 파데에 비해서 평소에 쓰실 만한 그런 파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짜보면 쭉 흘러내리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리부트가 가장 수분감이 많고 광이 드러내는 느낌? 그리고 샤넬 레베주 같은 경우는 좀 포슬포슬하게 크림, 영양크림 바르듯이 쏙쏙쏙쏙 바르는 그런 중간 느낌이라면 얘가 흐르듯이 발렸다가 싹 굳는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제가 구매했을 때 약간 화사한 거 꽂혀가지고 핑크톤으로 구매했다가 저한테 좀 너무 하얗고 핑크해서 안 쓰긴 했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려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피부 표현 되게 괜찮네 라고 또 새로운 발견을 한 그런 파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파운데이션은 바비브라운의 인텐시브 세럼 파운데이션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원래 스포이드를 쓰다가 펌프로 바꿨는데 뭔가 스포이드 그 방식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좀 덜 흔들어서 그런지 얘가 더 묽게 느껴지고 좀 더 촉촉하고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거의 매일 쓰는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촉촉하고 광나는 파데들하고 딱 비교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제일 눈으로 보여지는 광이 덜 나요. 왜냐면 얘는 이제 바르자마자 이렇게 되게 묽게 흐르기보다는 약간은 그 촉촉한 그 영양크림 같은 그런 파데이기 때문에
피부에 이렇게 광이 올려져서 코팅되기보다는 이렇게 피부 속으로 쑥 들어가서 진짜 내 피부같이 예쁘게 빛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촉촉 파데 중에서는 저는 가장 밀착력이 좀 좋았던 그런 파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비브라운 파운데이션들이 전체적으로 밀착력이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피부 상태 안 좋을 때 약간 떴다 싶을 때 요거를 얇게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주고 좀 커버 필요한 부분에 커버력 좋은 파데를 올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파데, 촉촉한 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매트 파데랑 섞어서 사용하면 데일리로 또 너무너무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복합이기 때문에 요런 바비 세럼 파데 같은 경우는 얇게 까는 걸 좋아해요. 얼굴에 엄청나게 가볍게 느껴지는 파데는 아니거든요. 약간 영양감 있게 수분 크림보다는 영양 크림 느낌으로 얹어져서 얼굴에 뭘 한 겹 발랐구나, 보이기엔 가볍게 보이지만 그 피부가 느끼기에는 뭔가 살짝 리치한 게 올라갔구나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커버력을 위해서 계속 썼다 보면은 나중에 조금 헤비하고 답답하게 느껴져서 최대한 얇게 까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촉촉한 파데 중에서 지속력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얼굴에 잘 붙어 있거든요. 저는 물론 이런 파데 사용하면 파우더랑 세팅 파우더 꼭 사용해주긴 하지만 뭔가 단시간 올렸을 때는 퓨처리스트나 리부트 광이 더 잘 드러나서 걔네가 더 촉촉해 보이긴 하지만 장시간 썼을 때는 결국에는 제일 촉촉한 거는 바비브라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조한 피부시고 스킨케어 할 때도 수분크림보다는 약간 유분감이 있는 그런 크림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찰떡같이 잘 맞을 그런 파운데이션이고요. 손으로 발라도 납작으로 발라도 모공으로 발라도 괜찮았던 그런 제형이고 지속력, 무너짐 다 괜찮은데 저한테는 다크닝이 살짝 있어서 저는 아예 깔아주는 용도로 목에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두운 컬러를 유일하게 구매했던 그런 파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예요. 얘 같은 경우도 광나는 피부의 대표주자, 메이크업 샵에서도 굉장히 잘 쓰여지는 그런 파데 중에 하나죠. 제가 아까 바비브라운하고 비교하면서 얘가 조금 더 광이 더 잘 드러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운데이션 안에 빛 반사 입자가 있대요. 반사시키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좀 더 피부가 더 예쁘게 빛나게 보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복합성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두 개를 사용했을 때 뭔가 퓨처리스트가 지속력도 그렇고 나한테 좀 더 맞는 느낌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살펴보니까 이 파운데이션이 땀과 피지에 강한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복합성인 저한테는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고 뭔가 장시간으로 봤을 때 덜 번들거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또 건성이신 분한테 생각을 해보면 얘네 둘이 즉각적으로는 얘 표현이 더 예쁘다고 해도 장시간 싸움을 하면 퓨처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땀 피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더 촉촉하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개 다 사용해보신 건성분들 있다면 좀 리뷰를 아래에 댓글에 알려주세요. 브랜드로만 놓고 딱 봤을 때도 에스티로더는 좀 더 매트하고 제일 유명한 진짜 더블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블웨어 말고도 좀 다른 파운데이션들을 보더라도 약간 매트하고 지속력 있고 이런 파데를 잘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비브라운은 또 되게 촉촉하고 내 피부 같고 스킨케어에 집중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특성도 살짝씩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퓨처리스트가 바비브라운보다 좀 더 좋은 점이 있었다면 저는 다크닝이 덜했어요. 있긴 있지만 바비브라운보다는 덜했던 편이고 그리고 얘를 바를 때 조금 더 주의했던 점이 있다면 바비브라운은 이렇게 피부 속으로 쑥 더 밀착되는 느낌이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입혀지는 느낌이 겉돌까봐 조금 더 픽싱을 시켜줬던 그런 파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에스티로더에서 가장 고가의 파운데이션인 리 뉴트리브 파운데이션, 일명 보석 파운데이션이라고 불리는데요. 안티에이징 기능이 있고 그 에스티로더 리 뉴트리브 스킨케어 라인에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젊은 친구들보다는 좀 저 같은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파데라고 생각이 되고 좀 주름을 잘 메워주는 그런 성분과 대놓고 광이 나는 난 촉촉한 파데다 이런 흘러내리는 그런 입자보다 진짜 그 속 안에 입자가 촉촉한 그런 느낌으로 올려지는 파데예요. 그래서 장시간 싸움했을 때 정말 편안한 피부에서 정말 편안한 그런 느낌의 파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에 한번 짜보면 막 흐르는 그런 제형보다 아까 바비 세럼 같이 좀 영양크림 느낌의 그런 파데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발라보면은 진짜 되게 가벼우면서도 약간의 리치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매니아층이 되게 많은 파데예요. 한 번 쓰시면은 그 피부 표현, 무너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쁘고 오랜 시간 편안해서 계속 재구매로 이어진다는 그런 평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 사서 처음 써봤을 때보다 꾸준히 써보면서 좀 더 장점을 알게 됐던 그런 파데 중에 하나예요. 커버력을 위해서 되게 많이 올렸을 경우, 좀 레이어를 해줬을 경우 나중에 좀 몽골몽골하게 뭉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최대한 깔끔하고 얇게 발라줬던 그런 파데 중에 하나고, 다크닝도 없었던 편이고 피부 표현도 굉장히 예쁘게 진짜 내 피부처럼 보여졌던 그런 파데 중에 하나입니다. 바비에 요 세럼 파데가 있다면 디올에도 이렇게 세럼 파데가 있어요. 캡처 토탈 트리플이라고 해서 트리플 코렉션을 해주는데, 하나는 주름, 두 번째는 다크 스팟,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광을 표현해주는 그런 파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약간의 이렇게 영양크림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약간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리뷰하면서 힘들었던 게 파운데이션이 막 확확 달라지면 설명하기가 너무 쉬운데 약간 비슷비슷한 제형의 그런 파데들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석 파데나 바비 세럼보다는 조금 더 흘러내리는 느낌. 그래서 더 얇고 더 촉촉하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디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에스티로더랑 비슷하게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는 파운데이션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디올이 커버력 미디엄이라고 하는 거랑 바비가 미디엄이라고 하는 거랑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요. 그래서 디올의 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이지만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피부 표현도 되게 예쁘고 도구 상관없이 진짜 잘 받고 피부 푸석푸석한 날에도 되게 촉촉하게 각질 잠재워주면서 잘 올라갔던 그런 파데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색상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핑크하다. 색상 초이스가 많이 없는데 좀 너무 핑크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댓글을 많이 봐서 다른 파데랑 비교를 하니까 좀 그렇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단독으로 썼을 때 되게 누렁누렁한 브론저를 많이 해줬었던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딱 단독으로 바르기보다는 다른 이런 바비의 노란톤, 올리브톤의 파데를 겉에 깔아주고 중간에 밝히는 그런 느낌으로 썼던 파데인데, 제형 같은 경우는 막 드러내는 광촉촉이 아니라 바비 세럼 파데 느낌으로 좀 고급지게 촉촉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형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 넣어봤습니다. 다음 파데는 여러분 입생로랑의 뚜시 에클라 르땡 크림 파운데이션이에요. 한국 입생로랑 공홈에선 없는 것 같은데 외국에선 아직도 이 뚜시 에클라 파운데이션 원통에 있는 그 파운데이션을 팔거든요. 그게 되게 광 파운데이션처럼 입생로랑의 되게 광나고 촉촉한 그런 퓨처리스트 느낌의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원통 파운데이션도 피부 진짜 좋을 때 쓰면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그런 파데인데, 거기에 조금 더 크리미하게 바꾸고 조금 더 커버력을 넣은 그런 파운데이션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입생로랑 오라오 파운데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 요거보다 조금 더 촉촉하고 커버력 괜찮게 나왔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촉촉한 파운데이션 중에 커버력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백화점 파운데이션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촉촉함도 지키면서 다른 촉촉한 애들보다는 커버력을 살짝 더 넣어서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불편하시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파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급하게 세팅되거나 막 그런 파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올려도 뭐 벗겨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컨실러 같은 것도 올려도 그냥 정말 잘 붙게 해주는, 다른 제품들과도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는 그런 파데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아무래도 오라오보다는 픽싱력이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딱 더 고정되고 파우더 함유량이 덜하기 때문에 모공 표현에 있어서는 저는 오라오가 더 예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조금 더 매트하지만. 그래서 저는 유분기 조절과 모공 표현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라오가 더 맞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촉촉함 원하시는데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파데인 샤넬 울트라 르땡이에요. 저의 최애 파데 중에 하나이고, 얘 같은 경우는 커버력 없는 파데 만들기로 유명한 샤넬에서 더블웨어를 겨냥해서 만든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샤넬 중에서는 커버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형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크림으로 올려지는 그런 파데인데, 만지면 그래도 수분감이 있고 촉촉한 편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샤넬은 이렇게 해서 좀 굳는 편입니다. 지속력이 되게 높은 파데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 촉촉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좀 지속력, 커버력 이런 거에 포커스를 더 둔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지속력을 자랑함에도 보통 지속력 파데가 되게 매트한데 속 안에 촉촉한 입자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건성분들이 이거 많이 구매하셨는데 여름에 쓰기 되게 괜찮다고 칭찬 많이 하셨거든요. 은은한 광도 돌고 너무 매트하지 않게 이렇게 짝짝 갈라지는 느낌 없게 잘 만들어진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파운데이션도 그렇겠지만 얘는 물 묻은, 물 적신 그런 스펀지로 쓱쓱 발라주면은 굉장히 얇게 올릴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고, 브러쉬로 발라주면은 어느 정도 커버력 있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파데입니다. 너무 많이 올리고 너무 많이 레이어를 해주면 살짝 도톰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스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서 모공에 이렇게 잘 넣는 편이고요.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면서 무너짐도 되게 예뻤고 너무 잘 사용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이거를 2통째 구매한 게 처음에는 색깔을 B10번을 추천을 받았다가 너무 핑크하고 다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 안에 있는 핑크톤이 저랑 잘 안 맞아서 그런지 막 나쁘진 않은데 살짝 더 화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 있잖아요. 그래서 이 BD01번이 약간 새로 나온 색상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21호, 화사한 21호가 좋아할 만한 그런 색상입니다. 이 색상을 구매하시길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솔직히 샤넬이 쿠션 빼고는 파데 같은 경우 뭐 비타리미에르도 그렇고 좀 다른 파운데이션이 좀 칙칙한 느낌의 톤이 많아요. 막 확 밝은 색상, 입생로랑 같이 막 13호, 17호까지 쓰실 수 있는 그런 색상들을 많이 안 내놓기 때문에 그게 아쉬웠는데, 그나마 이 울트라땡 BD01은 새로 나온 색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의 최애 파데가 샤넬 울트라 르땡과 뭐 입생로랑 오라워 정도인데, 요즘 저의 1위에 같이 등극한 겔랑의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이에요. 얘는 제가 리뉴얼 되기 전에 샘플을 받아서 써봤는데 약간 색상도 그렇고 나쁘진 않은데 살짝 두터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스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 되고 나서 색상도 많이 괜찮아지고 더 좋아졌다라는 말을 듣고 또 샘플을 써봤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된 파운데이션이에요. 겔랑이 또 파운데이션 맛집이잖아요. 또 겔랑 베이스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겔랑 제품에 또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데, 저도 겔랑 베이스 되게 좋아해요. 프라이머도 정말 최애 프라이머 많고 파우더도 정말 고퀄리티의 파우더, 입자를 진짜 얇고 좋은 파우더 써가지고 막 주름도 안 보이게 예쁘게 블러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베이스 제품 너무너무 많은데, 이 겔랑 골드,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은 저는 겔랑 베이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또 얘도 흐르는 제품보다는 살짝 붙어있는 그런 제형이고,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되게 촉촉한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에스티로더 보석 파운데이션, 그리고 디올의 캡처 토탈 세럼 파운데이션, 그런 느낌으로 약간 촉촉한 그런 제형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샤넬 울트라 르땡처럼 약간 픽싱감 있고 또 다 굽고 나면은 세미 매트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겔랑 골드도 여러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베이스에 되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촉촉하게 베이스를 하시면 되게 촉촉하고 광나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살짝 그냥 매트하고 가볍게 스킨케어를 하셨다 하시면 약간 세미 매트한 그런 표현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샤넬 울트라 르땡 그리고 입생로랑 뚜시클라 크림 이 정도 커버력 만족하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피부 가릴 게 많았는데 요즘은 뭐 기미 이런 것들이라 커버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제가 얘네들이 커버력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겔랑 골드가 제 피부가 가장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두 파운데이션보다는 커버력이 조금 더 높게 느껴졌고, 요만큼 차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게 느껴졌고, 디올 파데가 핑크톤을 되게 많이 쓴다면 겔랑 파데는 노랑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리뉴얼 되기 전에는 진짜 색깔 때문에 구매를 안 할 정도로 노란기가 되게 많고 좀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었어요. 근데 얘가 리뉴얼 되고 나서 그 특유의 누런기는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파운데이션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노란 편이에요. 저는 목도 그렇고 약간의 아이보리 노란 느낌이 있는 피부라 개인적으로 제 피부에는 가장 안정적이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피부톤인데, 여러분들이 핑크톤 좋아하신다면은 그게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을 만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겔랑에서 최고가의 파운데이션이잖아요. 다른 브랜드의 최고가의 파운데이션은 뭐 좋긴 한데 굳이 이 가격을 주고 라던가, 아니면 좋긴 한데 재구매는 망설여진다 이런 리뷰들이 있다면, 이 겔랑 파리르는 가격이 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딱 쓰면 가격값 하네, 딱 요렇게 느낌이 들 만큼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파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색상만 빼고요. 13호, 17호이신 분들은 구매하실 수 있는 색상이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파운데이션이에요. 에스티로더의 더블 베어입니다. 뭔가 이거 저번 영상에도 넣었었는데 뭔가 파데 비교 영상은 더블 베어로 끝내야 마음이 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블웨어 한 파운데이션 딱 내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쓰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파운데이션도 진짜 드물 거예요. 원래 파운데이션이 딱 신상품 내놓으면은 약간 그런 스폰서나 광고 이런 것 때문에 잠시 반짝해서 다 같이 써보다가 또 휙 하고 사라지는 경우 많아요. 이 파운데이션이 있었어? 할 만큼. 진짜 더블웨어는 꾸준히 정말 사랑받는 그런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짜주시면 약간 얘도 흘러내릴락 말락합니다. 처음에는. 또 많이 짜면 흘러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발라주면은 되게 묽게 바로 커버력 좋은 게 느껴져요.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는데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톰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얘는 젤 피부 색깔이나 이런 거를 제일 잘 가려주는, 내 피부를 차단하면서 파운데이션의 그 고유한 색깔을 보여지게 해주는 그런 파데이고, 픽싱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고정이 되는 느낌이 딱 이렇게 얇게 올리고 딱 브러쉬로 이렇게 펴주면서 그 사이에 싹 굳어버리는 그런 파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너무 매트하다, 어떤 파데랑 섞어야 되냐 이런 분들도 많으시지만 지성분들한테는 이만한 파데가 없어요. 지성분이시고 유분 잡고 싶으신데 커버력이 필요하신 분, 그런 분들은 무조건 더블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트 파운데이션 커버력 되게 좋고 지속력도 정말 좋은 편이고, 아직도 지속력 좋은 파운데이션들이 늘 더블웨어랑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딱 비교를 해보면 더블웨어 지속력을 따라가긴 하지만 그만큼 그대로 있진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더블웨어가 지속력으로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단점이 아닌 단점이 있다면 벌써 이렇게 굳으면서 살짝 이렇게 좀 딱 쪼그라드는, 이렇게 딱 매트하게 변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성분들, 그리고 피부에 수분이나 뭐 유분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좀 피부가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촉촉한 파데랑 섞어서 사용하시면은 또 커버력이나 지속 같은 거는 얻으면서 피부는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복합성 지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은 파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유분이 많으신데 커버력은 필요 없고 지속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비브라운 이런 매트 파운데이션 좋으실 것 같고, 유분이 엄청 많은데 커버도 진짜 필요하다, 지속력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블웨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I've been feeling so down, yeah. Can you tell me why? Can you tell me why I'm down, yeah. No friends of mine around, yeah. Now I'm thinking I might have caught the June blues, yeah.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12가지 파운데이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리뷰를 하려고 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테스트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누가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쓰느냐, 너무 다른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리뷰라는 게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 정도로 사용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신 파운데이션, 가장 좋아하시는 파운데이션 있으면 댓글에 솔직한 리뷰, 저랑 반대돼도 되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